부산국제시장 불과 맞먹는 대형 화재였다. 화재가 난 다음날 여인숙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 들이닥쳐 여인숙 주인의 전화기와 숙박 일지를 세밀히 검토했다. 17일 오후 8시경 이여인숙의 전화를 사용한 투숙객의 입실과 퇴실 시간을 왜 기록하지 않았지요? 여인숙 주인이 덜덜 떨며 대답했다. 그분은 전화한 후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범죄자를 감싸면 은닉죄로 입건됩니다. 도경에 전한 사람이 공설시장 방화 용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놀란 주인이 희당이 머무는 방으로 경찰들을 안내했다. 어서 나와보세요. 경찰이 왔어요. 대답이 없자 경찰들은 희당의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하지만 희당은 꼼짝하지 않고 코를 골며 잠만 자고 있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그 순간 무전 호출이 울렸다. 방금 걸린 무전기 통화를 끝낸 경찰의 태도가 일시에 바뀌었다. 선생님. 희당이 부스스 눈을 뜨고 경찰을 쳐다보며 귀찮은 듯 말했다. 내가 필요하거든. 당신들 같은 조물애기들 말고 도경 과장이 직접 오라 이러시오. 그리고 희당은 다시 돌아 누워버렸다. 희당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여인숙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안절부절 못했고 경찰들은 멍청하게 서있다 돌아갔다. 경찰들이 돌아간 지 얼마 안 돼 두 대의 검은 승용차가 조용히 여인숙 앞에 멈췄다. 희당은 군말 없이 그 승용차를 타고 여인숙을 떠났다. 여인숙 주인이 밀린 숙박비 걱정을 하자 희당이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 3시간만 더 기다리시오. 당시 독인 과장이었던 손달령이 VIP 접견실에서 기다리다 희당을 정중하게 맞았다. 우리 아이들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조금 전 공설시장 방화범은 자수했고 선생님의 신상은 밝혀졌습니다. 이번 공설시장의 화재를 정확히 예언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당이 귀찮은 듯 대답했다. 나는 전기누설 할 놈이라고 절에서 쫓겨난 몸이요. 손달령은 희당의 한마디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일상적인 대화를 몇 마디 나눈 후 희당을 은근슬쩍 회유했다. 지금 여인숙에 거처하신다는데 오늘부터 저희들이 숙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숙하시는데 조금 더 불편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희당이 전화로 했던 예언 신고는 세간에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희당은 손달령을 물끄러미 쳐다보다 척언한 듯 말했다. 눈앞의 천길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김어거리 장님에게 길이 아니라고 소리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볼일 다 봤으면 그만 보내주시오. 손달령은 희당의 말에 난감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희당은 자신의 운명을 봐달라는 손달령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인숙까지 모시가려는 부하들을 뿌리치고 손달령은 직접 희당을 여인숙까지 인도했다. 여인숙 주인은 코가 땅에 닿도록 희당을 극진히 맞았다. 희당을 여인숙에 남겨두고 몇 번이나 돌아서기를 반복하는 손달령에게 희당이 말했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피해가는 길도 있으니 너무 심려 마시오. 그리고 희당은 큼직한 부적 한 장을 써주었다. 이것을 몸에 지니시오. 그러면 차후일이 잘 수습될 것이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광주를 들었다 놨다 할 도경과장 손달령이 희당 앞에서 찔찔매는 꼴을 본 여인숙 주인은 희당이 비움한 사람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광주 공설시장 화재로 도경 최고위급 간부들은 깡그리 좌천 또는 해직되었다. 그러나 손달령은 전라남도 경찰국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때부터 손달령과 희당은 유독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희당은 손달령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올렸고 또 다른 부적을 주며 예언했다. 희당의 부적이 영업했던 탓인지 모르지만 항상 희당의 부적을 몸에 지닌 손달령은 6년 후 치안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판수라지가 기억하는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희당은 지금도 전국 경찰의 복지고문으로 경찰일보의 오늘의 운세를 연재하고 있다. 열흘 후 여인숙 간판은 내려지고 그 자리에 희당 철학관이라는 간판이 붙었다. 여인숙이었던 7개의 방은 매일 희당을 찾아와 순번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댔다. 여인숙 주인은 희당의 집사로 땅에 엉덩이 한번 내려놓지 못하고 희당을 신주 모시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화보다 20칼을 잘 그리는 화가 단원이 희당을 찾아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희당을 만난 단원이 고민을 드러났다. 저는 인사동에서 오랫동안 수목을 친 단원입니다. 제가 이 먼 곳까지 희당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전시한 그림은 물론 몇몇 작품 속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 요즘은 거의 절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명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희당은 단원의 말을 경청했다. 뜬 소문으로 여기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그 소문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희당이 물었다.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확인했소? 두려움 가득한 표정으로 단원이 말했다. 그림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연기 같기도 한 물체가 그림에서 바람처럼 불었습니다. 간혹 울음소리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희당은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물었다. 혹시 수목을 칠 때 향을 가까이 합니까? 단원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수목을 칠 때는 향을 사용하지 않지만 배접하는 인도네시아 향나무 배접판을 사용합니다. 풀은 일반적으로 밀가루나 쌀풀을 사용하지만 저는 찹쌀풀을 사용합니다. 그게 작품의 경고성에 도움이 되니까요. 희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선지 한 장을 꺼내 계목 테이블에 놓여있던 먹을 찍어 단원에게 한 획의 수목을 쳐보라고 말했다. 단원의 수목 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희당이 말했다. 단원의 그림에 귀신이 붙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네?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희당이 설명했다. 대개 핵에 힘을 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지만 단어는 그 반대로군요. 향의 결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결입니다. 귀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쌍핵을 좋아하지요. 무당이 귀신을 부를 때 부채를 펴는 방향이나 제사상에 맵쌀로 밥을 지어 올리는 이치가 같습니다. 돌아가시거든 배접판도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그 결이 단원 선생의 수묵결과 일치할 것입니다. 희당은 서랍에서 붉은 주사를 꺼내 밀었다. 이 경매는 순도가 거의 100%이니 그림을 그릴 때 이걸 먹에 타서 쳐보시오. 만약 그래도 효험이 없다면 다시 찾아오시오. 단원은 희당을 크게 치하한 후 웃는 얼굴로 돌아갔다. 그러나 단원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희당을 찾아왔다. 거의 다 죽은 표정이었다.